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슈퍼 위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큰 결정에 큰 이별, 큰 만남이 이어진다면서 빅 위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 지도자들의 동선은 런던 찍고 뉴욕 찍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장례식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도식이 런던에서 열리죠. 거기 다 모든 총 지도자들이 총 집결을 하죠. 그리고 뉴욕에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자, 양자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시선은 미국 워싱턴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워싱턴 나우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워싱턴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아직도 뉴욕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 페드는 백악관에서 채 1마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20일부터 20일까지 FOMC가 열리죠. 이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75bp냐, 100bp냐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죠.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경로도 결정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와 경기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또 2주일간 블랙아웃, 거의 열흘간 블랙아웃에 묶여있던 파월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하죠. 여기서 그동안 단골 발언 18번을 또 반복할지가 관심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가 되기 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거나 인플레를 잡는 데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할지가 또 관심이고요. 작년에 정말 허원이 됐던 대사기극이 됐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이런 흘러간 연내로처럼 최근에 경기 연착륙론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연착륙론도 허언이 될지도 허언으로 인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FOMC의 3대 쟁점 그리고 파월 간담회의 3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 다들 75bp 아니면 100bp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75bp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100bp가 되는 순간 시장은 요동을 치겠죠.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을 82%, 80%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때 30%가 넘었던 100bp 인상 확률은 지금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bp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다음은 긴축 속도와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36912 분기 말에는 당연히 점도표와 경기 전망표가 나오죠. FOMC가 공개하는 점도표에서 올해와 내년 금리 전망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즉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텐데 예상치가 올라갈 텐데 얼마나 올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이게 6월 FOMC 이후에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FOMC 위원들의 그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묶고 나온 것의 중간값이 3.4, 올해는 내년은 3.8, 그리고 내후년은 3.4 요런 형태로 가는 거죠. 23년에 뛰었다가 24년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가 될 텐데 이게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태의 곡선이 즉 2024년의 전망치가 2023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 스탑되는 시점, 그리고 경기 침체, 리세션 여부, 그리고 100bp를 올리냐 여부가 FOMC에서 3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자만 따서 하면 스탑에스, 리세션의 리, 100bp에 100에서 3백 외우기 좋으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페드가 이제 6월 FOMC 이후에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비현실적인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긴축하겠다라면서도 성장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드는 6월에 물가 상승 전망치를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5.21에서 올해가 내년에 2.6으로 반 이상 확 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성장은 어떻게 되죠? 1.7, 1.7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즉 물가는 확 잡으면서 성장은 계속하겠다. 이게 바로 경기 연착륙의 핵심인 거죠. 하지만 8월 잭슨홀 회의 이후에 페드는 이런 경기 연착륙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또 6월 FOMC 기준으로 보면 근원 PC 이게 페드의 금가 옥조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보면 더 비약적인 비현실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즉 PC는 2.6, 5.2에서 2.6로 떨어지고 2.1에서 또 2.1로 떨어지는데 성장률은 올해 1.7에서 1.9로 올라갑니다. 즉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을 했는데 성장은 더한다. 우리가 꿈꾸는 정말 골디락스.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금리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급등을 하겠죠.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드는 필립스 곡선도 부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다.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지 둘 다 취할 수 없다라는 세상의 이치인데요. 6월 FOMC 이후엔 또 이것도 부정을 했습니다. PC가 올해 2.2, 내년 2.6 확 줄어들고 2024년 2.2로 축 줄어드는데 성장은 오히려 3.7에서 3.9로 올라간다. 실업률은 3.7에서 3.9로 올라가고 찔끔찔끔 올라간다는 거죠. 실업률은 거의 안 오르고 물가는 확실히 잡겠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비현실적인 가정, 즉 필립스 곡선은 무시하고 이 정도가 됐으면 파월 곡선이 나와야 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파월은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현실적으로 바꾸려면 3월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페드는 3월만 해도 이 FOMC 리와인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페드는 3월 FOMC 때만 해도 물가 잡으면 성장률로 같이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인플레가 디플레로 바뀌면 성장도 못해, 하기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2024년 2.7에서 2024년 2.3으로 떨어지면 성장률도 2.2에서 2.0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3월에는. 9월에는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고요. 우리가 항상 나우그룹의 핵심인 글로벌 마켓 나우, 워싱턴 나우, 월스트리트 나우, 다 나우그룹, 여기에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 상당히 공신력이 있죠. 2분기 GDP 때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발표를 하는데 최근 발표한 게 9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3분기 GDP가 0.5%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직전에는 1.3이라고 예상했다가 0.5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동교롭게 FOMC 경기 전망표가 발표되는 21일 하루 전날 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GDP 전망치하고 페드가 또 나오는 전망치가 좀 다르다라면, 페드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겠죠. 파월이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비현실적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용기가 없겠죠. 당장 경기 연착륙,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란 대전제를 포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파월 의장이 21일 간담회에서 11월과 12월의 FOMC 금리 인상폭을 어떤 힌트를 줄지,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힌트를 줄지가 관심입니다. 이 페드와치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나온 거는 11월에 75bp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25bp 올리고 내년 2월에 무려 100bp를 올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엄청난 가정 예상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줄까요? 또 한 차례 계속 반복해왔던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75bp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다라고 하면 또 뉴욕 증시는 또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정말 중요한 부분, 킹달러 그리고 나홀로 양적 긴축, 이 QT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외에 QT도 더욱더 좀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만 해도 채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2년물 국채금리는 벌써 3.9% 거의 4%대에 육박하면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외에 많은 나라들이 금리 결정 회의를 합니다. 13개국 정도 합니다. 영국도 하고요. 스웨덴, 스위스, 중국, 일본, 많은 몽골 뭐 이런 나라들까지 합니다. 인도네시아까지요. 이런 나라들이 다 금리 인상폭을 다 합해봤더니 블룸버그가 대략 500bp가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걸 주도하고 있다. 75bp 올리면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웨덴도 올릴 것 같고 영국도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문에 일주일이 연기돼서 22일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거고요. 스위스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제 주요 국가에서는 일본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함께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긴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만 넘기면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란 핵협상과 그리고 CPI에 대해서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관님께서 2번이나 시청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밖에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한 번만 보는데 2번이나 봐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ML님 자판 까셔야 될 것 같아요. CPI 8.4로 예상했는데 8.3이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거의 맞추신 거죠. 앞으로 CPI다 PC이다 나온다라고 하면 ML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망치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물어보자고요. 폴베님 같은 경우
펠러시 패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왜 저보고 그걸 못 알아듣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류적인 해석을 전달을 해드린 거죠. 상원과 하원은 좀 다르고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그리고 조맨친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간의 결탁이 돼서 했다라는 주류적인 해석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죠. 빌 김님 믿고 보는 정인설 방송 믿보 정방 정말 제가 이런 압축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말 저도 마음에 드는데 밑보 정방, 밑보이는 정인설 방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르다님 감사드리고요. 제이씨님 같은 경우는 스티키 CPI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직성, 끈적끈적한 CPI잖아요. 이게 곧 금리를 올리면 비용이 여기에 CPI의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ML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죠. 보리님 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가 유리할까, 우크라이나가 유리할까, 겨울은 누구의 편일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왓 분석에 의해서 결국 양국에 다 강점과 약점이 있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팽팽하니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주식은 어렵다님 정말 이 부분을 생각을 할까요? 킹달러 양털 깎기 파월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미국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창원님, 유성광님, 남수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이첼님도 감사드리고요. 스톤님 같은 경우는 인플레 발생 시점부터 최소한 6개월 뒤부터 주식시장이 최저점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6개월 뒤 최저점이 되는 것만 해도 정말 저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F님 증권사 리서치보다 낫다. 저희 글로벌 마켓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스카님이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 제가 정말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그랬으면 하는 건데요. 한글마의 댓글의 고수님들이 많다. 댓글 수준이 높아지면 방송 수준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스카님도 그러고 계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백님 글로벌 환경만이 들을 가치가 있다. 정말 과분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녀님도 감사드립니다. 메타킹님 제 달러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 때문에 걱정인데 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생각의 여행님 정실의 워싱턴 나우를 제목에 써달라 검색에 걸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켈리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란 핵 협상 CPI 합해서 UEC라고 했는데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런 무리수 압축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빵 터졌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분들께서 빵빵 터져주시니까 제가 할 맛이 나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심플님 미나리 예습 조재길 강의 김현숙 복습 정인설 총정리 정말 저희 글로벌 마켓을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저희 동료들에게 많이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게 봐주시고요. 고고고님 외식비만 봐도 물가가 꺾인다는 걸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 미국에서 식당의 메뉴값을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티커 쇼크. 가격표를 계속 올려서 새로 수정하면서 붙입니다. 이게 몇 번을 수정해서 겹겹이 쌓여요. 다시 그 가격을 보면 정말 최근에 제가 놀란 건 한국 식당을 한번 갔었는데 이 모든 보쌈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80달러 정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쇼킹했는데 외식비 정말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꺾여야지만 정말 스티키 CPI가 좀 꺾이고 물가가 꺾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황소가 관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낭이펀치님 황소가 죽었다. 주식시장에서 황소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형부 이러시면님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와이프를 잘 두셔가지고 달러와 금이 넘쳐난다는 이분 황소갈비 그 그림으로 황소갈비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저도 한국에 가면 황소갈비, 냉면 이런 거 막 생각이 나는데요. 저 말고 여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은지 그런 걸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댓글까지 읽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